러시아 본토 깊숙한 군수 거점이 또다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히 한 번의 타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공격이 이루어진 위치가 전선이 아닌 후방 깊숙한 지역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싸움의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처음에는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전면전이 중심이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의 힘을 서서히 약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전략이 변합니다. 총과 포가 오가는 전선이 아닌 전쟁을 유지하게 만드는 보급망과 군수시설을 겨냥하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전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물자의 흐름입니다. 탄약이 계속 공급되고 연료가 채워지고 장비가 유지되기 때문에 전선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되는 후방이 직접 공격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공격이 앞으로 전쟁의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을까요? 우크라이나는 자국이 개발한 장거리 미사일 플라밍고를 이용해 러시아 볼고그라드 인근 탄약 저장 시설을 타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력한 1차 폭발 이후 내부에 저장돼 있던 탄약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2차 폭발이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탄약고라는 시설의 특성상 한번 불이 붙으면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단순히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수준이 아니라 안에 보관된 물자가 계속해서 폭발하며 피해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공격이 반복되면 단순한 시설 손실을 넘어 실제 전선으로 전달되는 물자의 흐름 자체가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지속력입니다. 아무리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보급이 끊기면 전투는 오래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하나의 질문이 떠오릅니다. 전선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후방의 탄약과 연료를 노리는 것이 더 큰 타격이 될 수도 있는 걸까요? 이번 공격에 사용된 플라밍고 미사일은 사거리 0km 이상으로 알려진 장거리 타격 수단입니다. 이 말은 곧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러시아 본토 깊숙한 지역까지 직접 도달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후방에 위치한 군수시설은 전선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느슨해지는 경우도 있고 경계의 집중도가 떨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간이 공격받기 시작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충격도 함께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전선 밖으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어디가 다음 표적이 될지 모른다는 긴장감이 생기고 그 긴장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장거리 타격이 앞으로 더 자주 등장하게 될까요? 최근 우크라이나의 공격 흐름을 보면 전선 교전뿐 아니라 탄약고, 연료 저장소 같은 후방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노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복 공격이라기보다는 전략적인 선택에 가깝습니다. 전선을 직접 밀어붙이기보다는 상대가 전투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힘 자체를 약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보급이 흔들리면 전투는 길게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연료가 부족하면 이동이 줄어들고 탄약이 줄면 공격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결국 후방이 흔들리면 전선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방식은 눈에 띄는 승패를 바로 만들어내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해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전략은 단기적인 충격으로 끝날까요? 아니면 전쟁의 흐름 자체를 바꾸는 요소가 될 수 있을까요? 전쟁은 겉으로 보이는 전투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보급 경쟁과 생산 능력, 물자 확보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탄약고 하나가 파괴된다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쌓여있던 물자와 그 물자를 다시 채워넣기까지 필요한 시간까지 모두 손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후방 깊숙한 곳이 공격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적인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믿었던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전선뿐 아니라 전쟁 전체의 긴장감이 훨씬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전쟁은 결국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보급을 흔드는 이런 공격은 그 버티는 힘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까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심리적인 영향입니다. 후방 시설이 계속 공격받기 시작하면 군 내부에서도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다음 목표가 될지 알 수 없다는 불안감은 단순한 피해 이상의 압박을 만들어냅니다. 공격을 당하는 쪽은 방어 범위를 더 넓혀야 하고 그만큼 자원과 인력이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공격을 가하는 쪽은 적은 전력으로도
상대에 큰 부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면 전쟁의 균형은 조금씩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 피해 규모보다 이런 심리적인 압박이 더 큰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눈에 보이는 피해보다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이 더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양상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전선에서의 충돌이 중심이었지만 이제는 후방을 직접 겨냥하는 공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싸움이 아니라 상대의 전투 능력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싸움으로 바뀌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전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힘 자체를 흔드는 방식으로 전략이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의 전쟁은 지금과는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전쟁의 방향이 바뀌는 중간 지점일지도 모릅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공격은 단순한 군사적 타격을 넘어 하나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후방 깊숙한 곳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대에게 큰 압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지역이 공격받기 시작하면 방어의 기준도 바뀌게 됩니다. 더 넓은 범위를 지켜야 하고 더 많은 자원을 나눠 써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전선에 집중되는 힘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쌓이면 전쟁의 전체적인 흐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장거리 후방 타격이 앞으로 더 많아진다면 전쟁의 중심은 점점 더 뒤쪽으로 이동하게 될까요? 정리해보면 이번 공격의 핵심은 단순한 폭발 그 자체가 아닙니다. 전선을 직접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유지하는 기반이 되는 후방 군수시설을 노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장거리 타격이 계속 가능해진다면 후방은 더 이상 완전한 안전지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전선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단기간에 전쟁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만큼 큰 변수인지 아니면 긴 전쟁 속에서 나타난 하나의 장면인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이런 후방 타격 전략이 계속 이어진다면 전쟁의 흐름은 정말 달라질까요? 그리고 이 변화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어지게 될까요? 여러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